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그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는 거야. 종다양성은 요 어떤 이 생태계에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종이 있는 거죠. 종다양성이고, 근데 요 동네에는 산 생태계도 있고 숲 생태계도 있고 강 생태계도 있고 초원 생태계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생태계가 지구에 동물이 135만 종이 있네요. 135만 종. 식물이 35만 종인데, 동물이 더 많구나. 보고되지 않은 모든 생물종까지 고려하면 약 1000만 종 이상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구만. 한 1000만 종 이상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신기하네요. 유전적 다양성의 의미, 같은 종이어도 색깔, 크기, 모양, 습성 등 형질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다르죠. 조금씩은 다르죠. 그렇죠? 얘도 색깔도 다르고, 여기 나선 모양은 다른 게 아닐까? 나선 모양도 다르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늬나 이런 게 다릅니다. 자,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이고,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개체군은 그 환경 변화에 적응을 전부 다 못해가지고 다 멸종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만약에 다양하게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개체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 멸종하지는 않는 거죠. 다른 애들 다 죽어도 어떤 애가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 종이 멸종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개체가 있으면 그 종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유전자를 가져 살아남은 개체가 있어서 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1800년대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의 수탈로 수확한 곡식을 빼앗기고 감자를 주식으로 생활하였다. 아일랜드 바로 옆 동네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수탈을 해갔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감자를 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수확량이 많은 감자를 주로 기르겠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감자만 재배하였다. 그런데 이게 감자 잎 마른병이 돌았어요. 감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만 심으니까 어떤 살아남은 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감자가. 그래서 이 감자 이병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단일 품종이었다. 한 품종만 기른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감자 생산량이 급감하고 기근으로 인해 인구 절반이 죽었다. 100만 명이 죽었죠. 100만 명. 1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는 엄청 끔찍한 거죠. 정부에서 뭘 손을 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게 제일 끔찍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엄청 싫어합니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유전적 다양성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나 대멸종. 원래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바나나를 심습니다. 근데 우리 바나나 먹으면 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씨가 없는 종이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이제 재배를 하냐, 어떻게 기르냐. 요런데 이게 이 이파리 같은 거 잘라가지고 심으면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바나나만 다 재배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 옮겨 심으면은 유전적 동일한 바나나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생산도 잘 되고 좋은데 이 바나나가 또 풀이거든요. 풀. 하여튼 그럼 좋은데 파나나병이라는 곰팡이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로미셀이 거의 멸종을 해. 그래서 바나나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시피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파나마병을 견디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 품종을 다시 심어가지고 지금 먹는 거는 다 캐번디시예요.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캐번디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캐번디시만 심는 거예요. 지금은 또 다 캐번디시만 심으니까 또 파나나병 변종이 유행하면서 캐번디시들이 멸종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예. 그래서 같은 품종만 계속 심으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멸종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다양성. 종다양성은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종의 수와 개체 수는 다양하다. 근데 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종이 균등하게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숲이 있는데 개체 수는 같아요. 3, 5, 15, 15로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런데 여기도 같아요. 근데 종도 같아. A, B, C, D 있습니다. 다. 근데 나숲은 A종이 너무 많아요. A종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근데 여기는 골고루 있어요. 그러면은 종 다양성은 나숲이 더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많으면서도 균일하게 분포해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럼 종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 종 다양성이 높으면 여기를 먼저 볼까요? 85쪽에 종 다양성이 낮으면은 뭐 개구리가 예를 들어서 뭐 꼬마들이 막 개구리 다 잡아가지고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뱀은 개구리밖에 지금 여기서는 못 먹으니까. 여기선 개구리를 잡아도 뱀은 다른 거 먹으면 돼요.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생태계가 이러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나중에 메뚜기만 번성하고 막 그러면 풀을 다 뜯어먹고 그러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고 이러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은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되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더 좋다. 이해하시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는 이제 숲 생태계, 뭐 바다 생태계, 뭐 늪 생태계, 이런 뭐 갯벌 생태계, 뭐 그다음에 농경지도 생태계입니다. 농경지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습지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으면은 다양한 생물이 있는 거죠. 왜냐면 뭐 그냥 숲만 있어.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개울가가 좀 흘러. 그러면은 그 개울에 사는 애들이 또 다른 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은 종 다양성이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게 좋은데 이 생태계들 가운데 열대 우림 생태계가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열대 우림에는 되게 이상한 애들도 많이 산다라는 거죠. 막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하는 애들 막 살고 막 이런다. 그 다음에 갯벌 생태계도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뭐 바다 생태계에 있는 애들도 좀 있고, 좀 근처 조금만 가면 육지 생태계에 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갯벌에 뭐 조개도 많고 뭐 이러니까 조류들도 많이 와서 서식을 하고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갯벌은 또 높습니다. 그 다음에 습지는 이제 이런 하천, 연못, 늪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으로 항상 수분이 유지가 된다.
습지 환경에 적응한 고유 생물종이 살고 있어서 이것도 종 다양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습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농경지도 생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특정 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종 다양성이 매우 낮지. 이거는 농경지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종 다양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합쳐서 얘기하는 이야기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일단은 생물은 생명 고유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생명체가 태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수십억 년의 그런 그 에너지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환경에서 어쩌다 태어난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체 자체로 되게 뭐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물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하다.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태양계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유일하게 지구고, 뭐 멀리 가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근처에서는 생물을 이제 지구에서만 이렇게 풍부하게 찾아볼 수가 있지. 그래서 생물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고,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그리고 우리는 생물들을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의식주를 다 제공을 받아요. 예. 의복재료, 목화나 아니면 뭐 비단을 따르게 뭐라고 하지? 비단. 예. 하여튼 누에한테서 뭐 비단실 같은 것도 받고요. 목화, 면이죠, 면. 마는 뭐 이렇게 약간 까끌까끌한 여름에 많이 입는 그런 소재, 식물이지 많은. 의복 재료와 쌀, 콩, 옥수수는 식량 자원, 목재나 풀 등은 주택 재료로 제공이 됩니다. 의식주가 다 생물한테서 나옵니다. 생물한테서. 그 다음에 의약품의 재료를 또 제공해 준다. 근데 이런 거는 내용을 외워야지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해열 진통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스피린 잘 안 먹는데, 아무튼 아스피린은 상품명이긴 해. 근데 걔는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합성해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에요. 최초의 이게 보기로 나옵니다. 합성 의약품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거죠.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를. 항암제는 이제 주목나무 열매에서 항암제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항암제는 이제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텍솔이라고 하는 항암제는 주목나무 열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태평양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껍질이라고 됐네요. 여기는 하여튼 천연물이다. 여기 껍질이라고 됐네. 저기 책에는 열매라고 됐는데, 아무튼 얘는 이제 그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주목나무 열매에서 얻은 항암제. 요게 주목나무인데 정원이나 이런 데 많이 있죠. 이 나무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그 다음에 나팔꽃 씨와 줄기에서는 소화불량 치료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서는 페니실린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이런 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지구 환경 유지하는데도 꼭 생물들이 필요하죠.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기체 농도 균형을 이루고 공기가 정화가 된다. 근데 그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갯벌은 중금속과 유기 물질 등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해일이나 침식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한다. 갯벌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게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잘 보존된 산림은 사람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갯벌이나 습지는 체험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등 여러가지 휴식과 여가 활동 장소와 관광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이렇게 이런 멋있는데 자연 풍광이 살아있는데 가서 쉬는 게 좋지. 그렇죠? 순천만 갯벌이라고 해서 있는데 올해서는 수천만 여기 갔다 왔는데 여기가 멋있긴 하더라고요. 순천만 갯벌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괜찮더라고요. 한번 가볼 법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올레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유전자 자원을 제공해 준다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충해 때문에 농작물들이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균에서 그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런 물질을 내뿜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세균이. 그러니까 이 세균의 유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유전자를 가져다가 그 농작물에게 주입을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얘는 식물이고 얘는 세균이잖아. 근데 얘가 그 세균들이 병충해를 일으키는 해충들이 싫어하는 물질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 저항성 식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유전자만 갖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유전자만.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모방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인공 거미줄로 방탄복을 만든다. 거미줄이 되게 얇은데 얇은 거에 비해서 엄청 질겨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모방을 해서 되게 질긴 실을 만들어서 방탄복 만들 수가 있고, 연잎을 잘 보면 연잎에 돌기들이 되게 많아서 물이 안 붙어요. 물이나 먼지 이런 게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되는 휴대전화를 개발할 수도 있고, 뭐 방수가 되는 뭐 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물을 튕겨내는 그런 유리라던가 이런 거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생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및 생체 물질의 기본 구조, 원리 등을 모방하여 응용하는 기술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다. 생명체의 특징들을 잘 봐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죠. 뭐 상어의 비늘에서 착안해서 수영복을 상어 비늘 그것처럼 이렇게 만든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물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돼서 막 수영 선수들 기록이 좋아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어떤 생물의 고유한 가치도 있고 생태계 평형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생물 자원으로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은 조금만 이따 하고요. 그래서 90쪽에는 이렇게 이제 멸종 위기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존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에 늑대가 자꾸 막 술록이나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슴을 보호하고자 늑대를 사냥을 해. 늑대를 사냥했더니 늑대 수가 줄어가지고 사슴 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사슴이 다 풀을 다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황폐해져가지고 사슴의 개체수가 더 급감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늑대, 호랑이, 수달, 뭐 치타, 뭐 이런 애들이 보호가 되는 게 생물 다양성 유지에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거는 이따가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협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만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셨죠? 가에서 다가 나타내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가는 생태계 다양성을 의미하죠. 생태계 다양성. 네, 요거는 종이 여러 종이 있는 거죠. 종 다양성. 이건 이제 같은 종인데 이게 변이가 나타나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각각 쓰지요. 같은 종인데 변이가 있는 거죠. 이 유전적 다양성. 산림, 초원, 습지, 사막, 해양 이런 거는 생태계가 다양한 거예요. 생태계 다양성. 한 초원에 130종의 곤충과 35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종 다양성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거기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 복잡하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맞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 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니은디그. 그 다음에 아일랜드 대기근 때 감자 잎 마른병이 퍼졌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멸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멸종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수확량이 확 줄어든 거죠. 유전적 다양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하다. 자, 이건 이제 종 다양성이긴 한데 생태계 평형은 나가 더 잘 유지가 되고요. 그 이유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무엇이 복잡하게, 이거는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해도 되고 먹이 그물이라고 해도 됩니다. 먹이 책에는 그물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얽혀 먹이 사슬이라고 해도 됩니다.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사례로 옳은 것,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성분을 얻는다. 이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주목나무 열매에서 페니실린 성분을 추출한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하는 거죠. 주목나무 열매는 항암제가 있는 거고, 항암제, 요거는 푸른 곰팡이. 목화누에 의복을 만드는 재료를 얻습니다. 그거 다 맞네요. 기억력 다 맞습니다. 누에에서는 비단실을 얻는 거고, 목화에서는 이제 면을 얻는 거고요.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다양한 생물로부터 얻고, 다양한 생물은 지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주요 요인이 아니다라고 써있는데 주요 요인이죠. 네,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앞에 부분 한 부분 할게요.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감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뭐 산림을 벌채한다던가 습지를 매립해가지고 뭐 어떤 뭐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뭐 농지를 확장한다던가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가운데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하게 생물 다양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뭐 열대우림을 파괴한다던가 뭐 이런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합니다. 다른 원인들보다 서식지 파괴가 제일 심각하게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뭐 아마존이나 이런데 열대 우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여기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일단 불을 질러요. 숲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러면은 그 재나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런 게 다시 또 영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서 산림 벌채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브라질 이런 데를 가야겠구나. 이런 데 보면 원래 숲이었는데 여기 심하네. 여기 다 숲이었는데 이렇게 밭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밭이 다 막 돼버리는 거지. 숲이었던 데를 이렇게 없애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 여기 엄청 심하네. 여기가 브라질인데. 이렇게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심하네. 여기도 와, 여기 쭉 따라서 이렇게 다 밭을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열대우림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서식지 파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뭐 이렇게도 합니다. 이거는 서식지 파괴라기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를 다 인공섬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다 쌓아가지고 심지어 막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야.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부자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처럼 만들어서 나라 하나에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인가? 세계섬이라고 그러죠. 이제 부자들 여기서 사는 거야. 섬 하나 딱 사가지고 자기 왕국처럼 만들어가지고 삽니다.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가 이제 새만금 방조제라고 해서 여기는 원래 여기 섬인데 이렇게 이었어요. 이렇게 20km 정도 이었습니다. 도로를. 여기를 다 땅을 만드는 거예요. 갯벌이었는데 갯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여기 일부는 여기는 논으로 이제 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고 있고, 여기가 되게 넓습니다. 엄청. 여기 선생님이 아버님이 이 근처 사셔가지고 여기 피서 가면은 여기 가보면 엄청 넓어요. 그런 것도 있고, 송도 신도시도 그런 거죠. 송도 신도시도 여기는 안산이구나. 여기가 송도 신도시인데 갯벌을 다 메운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다 갯벌이에요. 여기가 송도는 원래 섬이거든. 송도는 섬인데 이제 육지랑 연결시킨 거지. 우리 여기 이쪽이 부천이고, 부천 근처에 이런 데 이제 매립지라고 있어요. 매립지.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여기다 매립을 합니다.
여기 되게 넓어요, 엄청. 여기 매립지에다가 여기가 포화가 되면 이제 어디다 쓰레기를 이제 버려야 될지 고민하던데, 이거 엄청 크죠? 여기다 쓰레기 매립지고.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여기 상암동 여기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원래 난지도였어요. 난지도인데 여기가 원래 쓰레기를 여기 하늘공원인데 쓰레기 산이야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난지도에다가 쓰레기를 더 버립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 산이잖아 이렇게. 여기 하늘공원. 이게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를 여기다가 갖다가 버립니다. 아무튼 저런 과정에서 뭐 매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서식지 파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천은 신도시 살잖아요. 근데 부천도 예전에 쌤 어렸을 적만 해도 논밭이었어요. 다 논밭이었는데 그 논밭 생태계가 일단 다 파괴가 된 거죠. 여기가 요렇게 해서 여기가 다 논밭이었어요. 이렇게 이만큼. 우리 여기 살잖아요. 이만큼 논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여기 부천역 근처에서 막 이렇게 여기서 살았고, 여기 다 논밭이었는데 다 생태계가 파괴된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죠. 이제는 또 여기 대장동이라고 여기 밭이 있거든요. 여기 논밭이 있거든요. 여기를 다시 또 개발한다라고 해요. 여기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대장동 여기에 뭐 생명체들을 뭐 보호하자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캠페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를 다시 또 신도시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는 철도나 도로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있는데 여기에 철도를 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뚫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를 놓고 이러겠죠. 근데 사실 면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파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철도나 도로를 놓으면 이 동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서식지가 단편화가 돼요. 그러면은 생물들이 또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서식지 단편화 때문에 로드킬도 많이 발생하죠. 자동차 막 쌩쌩 달리는데 거기에 이제 뭐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이러니까 로드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불법 포획은 잡지 말라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를 잡는 거예요. 불법 포획은.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아프리카 코끼리 이런 거를 잡고 이런 거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호랑이나 늑대, 여우, 대형 포유류가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하였다.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과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불법 포획과 남획을 하면 안 되고, 외래종 유입. 외래종이 유입이 되면 종이 많아지는 것 같잖아, 꼭. 종이 하나가 유입됐으니까. 근데 그 외래종들은 천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적이나 질병이 없어서 대량으로 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종 생태계를 파괴를 합니다. 먹이사슬의 변화가 일어나고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블루길이라는 거가 물고기겠지? 흔히 물어본 아마 베스라고 하는 거 같고요. 뉴트리아라고 하는 애는 이건 약간 큰 쥐야. 근데 이거를
저기 낙동강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길렀어요 사람들이 농장에서. 이거를 식용으로 들여왔대. 식용으로. 이걸 누가 먹나?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많이 먹지. 이거 안 먹잖아요. 누트리아 고기 이거 어떻게 먹어? 아무튼 데려와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문을 닫고 그 농장에 있는 누트리아가 이제 낙동강으로 막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엄청 잘 살아. 번식을 엄청 잘해. 근데 풀을 다 뜯어먹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얘 한 마리당 2만원 하고 막 이렇게 포상금 같은 거 걸어가지고 막 다 잡고 막 그랬습니다. 큰입 우렁이나 아니면 붉은기 거북도 관상용으로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이 거북이 일렀거든요. 2마리. 근데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한 5년 기르니까 되게 커진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여기 중동 그 중앙공원에다가 방생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방생하면 안 되는 거야. 방생하면은 얘네가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지. 그래서 붉은기 거북도 많이 잡히고,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이것도 이제 매대종이고, 서양 등골 나물 이런 것도 매대종입니다. 매대종은 토종 생태계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도 많이 죽죠. 산성비가 내리면 숲이 황폐화되고요.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담수나 해수 생태계에 유입된 유해 화학 물질과 중금속은 생물 농축을 일으켜. 생물 농축이 뭐냐면 예전에 뭐 일본의 어떤 광산에서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요. 카드뮴을 그냥 그 강가에 내보냈어. 그 바닷가 근처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뮴을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이 먹겠죠.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먹어. 근데 중금속은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 플랑크톤을 작은 공기가 뭐 한 100만 마리 정도 먹어. 그러면 100만 마리 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작은 고기가. 근데 작은 고기를 큰 고기가, 중간 고기가 한 100마리 먹어. 그럼 100만 마리 곱하기 100마리 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농축이 되는 거야, 농축. 여기 좀 더 큰 고기가 먹어요. 그러면 여기 엄청 많이 농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따이 병 뭐 이런 게 걸렸어요, 사람들이. 뭐 이런 게 걸립니다. 카드뮴을 방출해가지고요, 배출해가지고요, 요런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따이가 아프다라는 소리네, 아프다. 그래서 원래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손이 휘거나, 원래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이 휘거나, 그리고 이제 신경계 마비가 와서 죽거나 이러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저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서 수은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농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중금속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자원 재활용에 참여하시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한다. 원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면은 되게 멀리서 생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오는 동안에도 뭐 비행기 타고 오거나 배 타고 오거나 이러는 동안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면서 와요. 사실 이 근처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바로바로 쓰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저탄소 제품은 그런 이제 탄소 발자국이 좀 적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라 이런 거고,
사회적 국가적 노력, 생물 다양성은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 이런 건 이제 사회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데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난 곳에는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생태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다니라고 육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식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 통로가 있는 겁니다. 생태 통로.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국립공원에서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 되고, 옛날에는 뭐 산에 올라가서 막 버너 가지고 올라가서 밥 해 먹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국립공원 지정되면 그런 일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잡혀갑니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해라. 그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 및 유입을 규제하고 관리를 해라. 외래종이 너무 늘어나면 잡는다던가, 뭐 포상금 걸어서 잡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적 노력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서 이 생물종을 이렇게 막 거래를 잘 못하게 합니다. 내 맘대로 막 공항에 그 생물들 특히 이런 거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씨앗이나 이런 것도 반입 못하고 뭐 이런 이제 생물들 반입을 이제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국제 협약을 가입을 해서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람사르 협약이라고 합니다. 람사르 협약. 이거는 자주 나와요. 람사르라고 이제 이란의 어떤 지역인데,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다. 습지를 보존하는 거, 습지. 우리나라에는 그 순천만 습지나 창녕의 우포늪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그 개발하지 마라. 거기는 잘 보존해라 그런 거고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거래하지 말아라. 거래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뭐 파충류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들여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들여오겠죠.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하지 않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 야생 동물 보존에 관한 협약은, 근데 이동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철새나 뭐 고릴라도 그러나 보네. 여러 나라를 이동하거나 여러 나라에 걸쳐서 서식하는데, 이런 거는 이주가 잘 되게끔 도와줘라. 종이 양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 얘네들은 이제 이동이 잘 되게끔 해야 된다. 뭐 그런 협약이 됩니다. 여기셔서 8번부터 13번까지 해주시고요. 자,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거기에서 골라라. 남획은 많이 잡는 거고, 환경오염, 서식지 연결하는 거는 도움을 주는 거죠. 외래종 유입은 위협하는 요소가 맞고요. 이것도 뭐 대책 같은 겁니다. 기역, 니은, 리을. 자, 요거는 좀 해석을 하시는 건데,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은 원래 100%에서 90%만 살아남는 거고, 종의 수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개체 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50%나 감소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10%는 아예 멸종을 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면은 한 50%만 살아남고 개체 수야 더 줄어들 수 있죠. 근데 50% 정도의 종이 살아남는다. 면적이 감소할수록 사라지는 종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고,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번에 요거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게 좀 등치 큰 애들은 범위가 넓어야지 살아남아요. 왜냐면 뭐 많이 잡아먹어야 돼, 사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기 아예 사라졌잖아요. 곰이겠지, 곰. 예. 그래서 중앙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는 생물의 피해가 더 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불법 포획과 남획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불법 포획과 남획. 불법 포획과 남획. 예전에는 이런 게 법으로 호랑이 잡는 게 뭐 금지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호랑이를 많이 잡은 거죠. 남획을 한 거죠. 예.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불법인 거고, 몰래 사냥한다, 이제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몰래 사냥하는 거는 불법 포획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외래종. 자, 저탄소 제품 사용하는 게 좋고, 산림 벌채하여 산업 개발하는 거는 안 되고, 예. 야생동물을 많이 잡아들이거나 채집한다, 안 되고요. 기억만 고르면 되네. 기억만 고르면 됩니다. 자, 판 채우기 좀 한 다음에 95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겠죠. 유전적 다양성이고,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인데, 유전적 다양성은 멸종이 안 되게끔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요. 종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다양하면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과 이거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생태계 평형,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 사슬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먹이 사슬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을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하는데, 의식주의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의약품의 재료도 됩니다. 버드나무 껍질은 아스피린의 원료이고, 주목나무는 항암제고, 나팔꽃은 소화불량 치료제 원료가 되고요.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 항생제의 원료가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환경은 열대우림 쓰면 되겠네요. 열대우림에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갯벌은 중금속과 유기물질 등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 해일이나 침식으로부터 해변을 보호할 수도 있다. 사회적 심리적 가치도 있고, 미래 유전자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체 모방 기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서식지 파괴가 가장 심각한 거고, 서식지 파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생태 통로 설치도 있네요. 보존 방안에.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 둘 다 써야겠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고 있고, 불법 포획과 남획이 있고요. 외래종 유입, 환경 오염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 보존 방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 18번부터 25번까지 18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연결하는 거죠. 옳게 짝지으시오. 예, 가는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이 다양하다. 예, 가는 기억은 나는 기억. 그다음에 산림 초원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다. 예, 이건 이은이네. 이거는 이제 이거 성질이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이죠. 예, 지금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나나가 야생 바나나는 이제 씨가 있어요. 씨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 씨가 없는 그런 종이고, 그거를 이제 씨가 없음에도 이제 재배할 수 있는 이유가 뿌리 같은 거 잘라서 심으면 똑같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무성 생식 방법인데 그런 거를 원래 영양 생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기르는 거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이 작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로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야생 바나나는 씨 없는 바나나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씨가 있다라는 거는 암수가 만났다라는 건데, 그때 유전자가 다양하게 섞이기 때문에 씨가 있는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가는 곰팡이에 가에서 곰팡이병에 바나나가 멸종된 것은 바나나 개체의 유전자가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고, 유전자가 각기 달랐으면 살아남는 게 있는 거죠. 예.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고, 한 종에서 개체 유전자가 다양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종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죠. 낮다가 아니라. 1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가 더 골고루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가와 나의 식물 종의 수는 같다. 종의 수는 같아요. 세보시면 다 있어요. A, B, C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가는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균일하게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너무 많아요. A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림 보셔야죠. 사진은.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안정된 생태계이다. 가가 안정된 생태계예요. 가가. 네. 종 다양성이 높아야지 안정된 생태계입니다. 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종 다양성이 낮은 애고 높은 애인데, 안정된 생태계는 나고요. 근데 지금 가가 더 안정됐다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 가는 나보다 생태계 평형 깨질 위험이 높다 맞고요. 가와 나에서 각각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도 사라질 것이다. 나는 안 사라져. 나는. 왜냐면 개구리가 사라져도 뱀은 다른 거 먹으면 됩니다. 얘는 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식량을 제공하고, 이거는 이제 의복 재료. 요거는 이제 이게 버드나무인 줄 아셔야 돼. 이 그림이, 사진이 버드나무야. 버드나무. 물가에 이렇게 뭐 수양버들이라고 하는데, 아스피린 성분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습지야. 습지. 생태적 가치보다 산업적인 이용 가치가 높다. 아니지, 생태적인 가치가 높지. 여기에 뭐 공장 만들고 뭐 이런 게 산업적인 가치가 높은 건데, 생태계적인 가치가 높죠. 많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아마존 뭐 이런 뭐 열대 우림이야. 열대 우림 맞는 거고요. 사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순천만 습지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열대 우림을 말하는 거고, 이거 아스피린의 재료가 되는데 버드나무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난 건데,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긴 했어요. 생물 다양성 낮아질 것이고, 서식지 중앙보다 가장자리에 사는 동물들의 피해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 사는 동물이 더 큽니다. 피해가.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 생각에는 그냥 도로 같긴 해. 아니 뭐 숲이 도시여도 숲과 숲을 연결하는 숲을 또 연결한 거네. 어찌됐건 이러면 이제 가는 나보다 로드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여기 있던 애가 요 숲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뭐 자동차 지나가면 로드킬이 되겠죠. 가에서는 나에서보다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데, 가에서는 나에서보다 개체군의 크기가 커진다. 아니죠. 나가 더 커지겠지. 나가 더 많이 살겠지.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환경 변화에 대해 숲의 생태계 안정성이 높다. 나가 더 높은 거죠. 가가 높은 게 아니라 나가 생태계 안정성이 더 높은 거죠. 1번. 1번이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 간 협약이 필요한 이유.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뭐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국가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한 국가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생물 다양성이 있는 국가도 이익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적절한 협약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국가가 따로 있고 그러면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불법 포획이나 남획도 발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5번 답이고 나머지는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 구성. 이 프린트를 먼저 좀 풀고 할게요. 요거 프린트를 한 다음에 해야겠다.